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중국 경제 지리를 맡은 전가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선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한 강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숙함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중국 경제 지리에 대한 교과 과정 및 내용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서 소개를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경제 지리는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학생들은 이 과목은 마치 취업용 같다, 혹은 한 학기를 통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이 강의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G2라고 얘기하죠. G2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정치, 군사 뭐 여러 가지 방면들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G는 great도 아니고 그리고 good도 아니고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언론이나 TV, 라디오 같은 데에서 중국 뉴스는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존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에만 우리가 수출하는 총 수출액의 약 23%에서 25% 사이를 수출하게 됩니다. 여기는 홍콩을 제외한 숫자인데요. 만약에 홍콩을 포함하게 되면은 3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0%는 얼마나 큰 거냐?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전체 우리의 수출 중에 우리 경제 중에 미국으로 가는 것은 약 10%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 가는 것은 9% 정도 됩니다. 미국과 일본을 합쳐도 19%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무려 3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라든지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의 접점이 굉장히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선 학교 내 그리고 여러분들 연령대의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큰 나라, 뭐 얘기를 많이 들은 나라,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정도인데 누군가는 중국의 어떤 경제 혹은 정치, 사회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은 중국 경제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15주에서 16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수업은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10개의 주제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연관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를 설명하면 그 다음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중국이 부상을 했고 중국의 경제적인 특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협력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이 10가지 주제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밖에 나갔을 때 비록
경제가 혹은 경영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10개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어떠한 중국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최소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혹은 판단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수업은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배경은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고 특징은 어떻다라는 대략의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인 요소로 두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미 1학기에 만들어 놓은 강의에 더해가지고선 추가적으로 강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듣는 내용이 다소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강의를 많이 분량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선 그 분량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강의가 늘어났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의와 관련돼 가지고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학생들과 저와의 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응답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전가림 네이버닷컴으로 주시면 되고요. 주실 때는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학기에 담당해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실 때 제목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명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할 때 학생의 질문이 모든 학생이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내용은 온라인상을 통해서 혹은 다른 경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열린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 가지고선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알려주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들 전반에 걸쳐 가지고선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건 시험 답안을 제출하건 아니면은 질문을 하건 메일을 주실 때는 꼭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란에 첫 번째로는 과목명, 그 다음에는 캠퍼스명, 소속 학과 이름, 그 예제가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중국 경제지리, 천안 캠퍼스, 중국 지역학과 2호서 가로치고 학번, 이런 순서대로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지 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 노트와 동영상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수업은 네이버 카페의 중국 연구실이라는 카페를 통해 가지고선 시험과 과제와 공책과 뭐 각종 공지사항들이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저는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블랙보드에도 제가 내용을 업로드 할 겁니다. 첫 번째, 블랙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보드 휴대폰으로 접속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랙보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선 업로드된 사항을 공지받고 접속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안정적인 형태로서의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괜찮은 플랫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모든 공지사항을 올릴 겁니다.
강의 노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일시와 관련된 공지, 과제물과 관련된 공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등등에 대한 공지를 올릴 것이고요. 이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은 강의 전반에 대한 내용 파악과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시험이 있고 과제가 있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네이버 카페 앱을 휴대폰에다가 설치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를 권하는 것은 네이버 카페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공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연결 자체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고 중국 연구실 카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유튜브에 제목은 가림이 TV입니다. 가림 ITV이기도 하고요. 저기 화면에 나와 있죠. 유튜브 동영상 강의는 모두 거기에 올립니다. 그래서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란에서 KALIM ITV라고 치시면은 제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강의 노트를 모두 올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 한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통 방식을 택할 건데 아마 학교 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메일이라든지 문자가 가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선 공지를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네이버 카페 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이 즉각적으로 공지사항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공지사항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는 복잡하더라도 채널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에 문자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선 공지사항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앱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모두 네 가지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선 똑같은 공지사항을 받을 겁니다. 제일 좋기로는 이 네 가지를 다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소는 번잡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네이버 카페 앱을 휴대폰에 설치를 하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픈 채팅방에서 202002 다시 중국 경제지리 천안 캠퍼스 학생은 가로치고 천안, 아산 캠퍼스 학생들은 가로치고 아산을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공지 사항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일단 화면으로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카페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연구실이라고 치게 되면은 중국 연구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 연구실. 그리고 이 중국 연구실 안에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전가림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전가림 강의 노트에 중국 경제 지리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이미 업로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된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이번 학기에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지사항은 여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과제, 시험 일자, 그리고 뭐 기타 사항들이 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선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할 것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네이버 그리고 중국 연구실이라는 카페로 들어가면은 전가림의 강의 노트가 있다. 이 1, 2, 3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선 들어가 보게 되면은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출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정규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간에 출석을 반드시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수업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업 출석을 제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은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출석 체크는 강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보면은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 학번하고 그리고 학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이 다시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 동영상을 두 개로 올렸다 그럼 두 개의 댓글에 모두 이름을 남겨놔야지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세 개를 놓으면 당연히 세 군데 모두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석 자체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봤다라는 전제하에 동영상 댓글에 남겨놓는다. 유튜브에 남겨놓는다. 그렇게 되면 언제 출석을 했는지 시간도 정확하게 나오겠죠. 다만 출석은 그 수업이 있는 주에 해야 됩니다. 월요일 수업, 나는 목요일 수업인데 월요일 날 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에 반드시 해야 되고 모든 파일 밑에, 동영상 자료 밑에 남겨놔야 된다.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라는 거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각 30%씩 반영할 건데요. 중간에 제가 만약에 퀴즈를 집어넣게 되면은 퀴즈를 포함해서 각각 3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즈를 5% 비중으로 중간고사 때 집어넣었다. 그럼 중간고사 실제로 시험 볼 때는 25%가 중간고사 성적, 퀴즈가 5%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고서는 아직까지 몇 번에 걸쳐서 보고서를 받을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다소 완화가 되면은 아마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대면 접촉이 안 되면은 적어도 학습의 질 그리고 이해도를 높였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어떤 빈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고서는 20%를 반영한다. 한 번 거두면은 20%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 거두면은 각각 10%씩 반영이 돼서 20%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물은 받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낼 이유도 없겠지만 일단 결과물은 받지 않고 출석 점수는 한 회 결석 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두 개의 파일을 올렸는데 두 개의 파일에다가 출석 댓글을 담지 않았다. 그러면은 출석 점수에서 2점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2점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20점이 감점이 되게 되면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황이니까 휴 보강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출석은 20%, 중간 기말고사는 각각 30%, 그리고 보고서는 20%로 처리가 돼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바대로 출석을 모두 하고 시험도 어느 정도 치르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적어도 A, B, C의 범주 안에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와 F로 가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출석 점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통 학교에서는 3회 결석 시 자동 F인데 저는 4회까지라고 했지만 이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를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보고서와 퀴즈 점수는 모두 갖고 가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드릴 때 유일하게 뭐 하나의 혜택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우대를 준다 그럴까요? A 범주 안에 들어오면은 A 플러스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학생은 나는 B를 받았다. B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C 플러스인 경우인데 학생들의 어떤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선 B로 올려준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절대 평가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제 제출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네이버 카페 중국 연구실을 통해서 되고요. 과제는 모두 표지를 붙여야 됩니다. 표지는 네이버 카페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그 네이버 카페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수 답안이라는 것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그렇게 써야지 진짜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는 사례를 제가 사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이버 카페 중국 연구실에 전가림 강의 노트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표지는 학과 이름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과제명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포맷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빈칸에다가 과제명, 학과 이름, 학번 뭐 이렇게 해당 사항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포맷을 변경하는 일은 없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피드백이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수강생들이 많다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다시 반송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을 봐서 전개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하고요.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합니다. 누구 학생의 과제는 굉장히 잘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가산점은 퍼센테이지 이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과제 제출 때 감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한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과제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제 양식을 준수해야 됩니다. 표지를 붙여야 되고 제가 A4로 줄간격 글자 사이즈는 얼마로 한 페이지에 두 페이지를 쓰라 그러는데 분량이 모자르거나 그리고 그것을 너무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점 사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점 사항을 이제 역시 공지를 통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어디서든지 반복적으로 강의 내용을 시청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비교가 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 강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면 농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강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건조한 그런 다소는 좀 딱딱한 듯한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줌이라든지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 가지고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학생과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이 한 번 지나가면은 파악할 수 없는 강의 내용을 다시는 그 오프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설명이 제 강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강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험 준비를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는 카페에다가 PDF 파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이미 오늘 강의 계획서 PDF 파일로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했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본 강의에 대한 카페 강의 계획서를 휴대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유튜브에서 가림 ITV라는 걸 검색해서 거기에서 강의 내용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동영상 강의의 아래에 있는 댓글에다가 캠퍼스
몇 번을 남기면 됩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도록 이것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지사항은 네이버 카페 중국 연구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네이버 카페 앱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강의 노트 그리고 동영상 강의의 링크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건대 네이버 카페 앱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지 빠른 시일 내에 시험 문제, 과제 제출 일자, 과제 요구 사항, 그리고 공지 사항들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과제는 표지 양식을 따라야 됩니다. 표지를 꼭 붙여야 되고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가질 텐데 하나는 학교에 문자가 가는 걸 제가 이용을 할 텐데 등록이 안 된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거와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내용들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 앱, 네이버 카페를 반드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와 시험은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자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미리도 과제를 걷지 않고 나중에도 과제를 걷지 않습니다. 과제를 걷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내면 되고요.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는 앞서 제가 공지한 바와 같이 제목란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각 공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사항만 잘 따라준다 그러면은 최소한 DF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성실함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따라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텐데 시험 문제는 3주 전에 3배수로 미리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주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험은 미리 알려주는 것만큼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주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시험들이 많이 겹치면 준비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임해라. 그래서 부담을 줄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에 3배수로 미리 알려준다. 한 문제를 내면 3문제의 기출문제, 2문제를 내게 되면 6개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됩니다. 이 역시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